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2025년 12월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죠. 바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사들과 또 한국 플랫폼 산업의 규제 환경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아마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정말 역대급 규모였어요. 거의 전 국민의 정보가 새어나갔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유출된 정보도 그냥 단순한 이름이나 연락처 수준이 아니었죠. 주소는 물론이고 일부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불안감이 훨씬 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쩌다 일어난 보안사고, 이게 아니라는 점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사건이 어떻게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까지 움직이는 거대한 이슈로 번졌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플랫폼 산업 전체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 이면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표면적인 사건 너머에 진짜 맥락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럼 먼저 사건 초기 상황부터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시점이 참 절묘했어요. 모두가 좀 들떠있던 크리스마스 12월 25일에 쿠팡이 갑자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네, 맞아요. 내부 소행으로 유출자를 특정했고 실제 저장된 정보는 3,000개 계정에 불과하다. 그리고 외부 전송된 기록은 없다고요. 언뜻 보면 굉장히 발빠른 대응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는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기 관리의 정석처럼 보일 수도 있죠.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규모를 축소해서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우려는 그런 시도였겠죠. 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와 첫 번째 충돌이 발생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즉각 정부와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요. 아, 그랬군요. 경찰 역시 쿠팡과 사전에 공유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버렸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군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유출 의심 규모는 3,370만 명인데 기업은 자체적으로 실질적 피해는 3,000개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청취자분 입장에서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3,370만하고 3,000은 이건 뭐 오차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간극이 진실 공방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정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쿠팡은 해커가 실제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이것만을 기준으로 삼은 거죠. 아, 기준 자체가 달랐군요. 네. 문제는 아직 민간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담은 결과를 먼저 발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태의 심각성을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먼저 나서서 알고 보니까 별일 아니었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셈이네요. 그렇죠. 비슷한 비유죠. 당연히 수사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거대 플랫폼 기업 간의 어떤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쿠팡과 정부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가 싶었는데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정부의 다음 행보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단순한 조사나 제재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이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자 명단을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과기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연히 있겠지만 외교부 장관에 국가안보실 관계자까지 호출됐어요. 네, 그렇죠. 데이터 유출 사건에 왜 외교 안보 라인이 총출동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본질을 꿰뚫은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쿠팡의 국적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국적이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쿠팡 앱은 물론 한국 서비스지만 법적인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쿠팡의 모 회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 쿠팡 LLC이고 유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엄연한 미국 기업이죠.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도 미국인이고요. 아, 그렇군요. 정부 입장에서는 쿠팡에 대해 한국법에 따라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싶은데 상대가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미 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려한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미국 기업 때리기라는 프레임이 씌워질 가능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둔 일종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쿠팡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여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뉴욕 증시 상장 이후 4년간 로비 자금으로 쓴 돈이 약 158억 원에 달해요. 158억 원이요?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미국 로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요?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한국계 기업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24년, 즉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 로비 자금이 2배 이상 급증했다는 점이에요. 아,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논리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르네요. 단순한 데이터 유출 사고 대응이 아니라 이건 거의 외교전을 치르는 수준의 준비가 필요했던 거군요.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네.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내법의 권위는 세워야 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온 카드들이 정말 전방위적입니다. 첫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어요.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죠. 네. 둘째, 검찰이 쿠팡의 물류자 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를 압수수색하면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한 방이 남아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과징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라고 지시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기존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는데 이걸 기업의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고 부과율 상한도 최대 3%까지 올리도록 한 거죠. 와, 게다가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까지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요. 쿠팡처럼 조단위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그야말로 핵폭탄급 규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함께 보내주신 인터넷 산업 규제 백서의 내용이 딱 떠오르네요. 보고서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가 한국의 규제 환경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잖아요. 네, 맞아요. 한국의 규제는 플랫폼의 성장이나 주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폐해에만 집중한다. 또 일단 플랫폼은 나쁜 것이라는 전제하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번 정부의 대응 방식이 바로 그 비판의 실제 사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맥을 짚으셨어요. 백서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그 사후 처벌 중심의 강력한 규제가 이번 사태에서 그대로 재현된 셈이죠. 물론 3,370만 명의 정보 유출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이고 기업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그 대응 방식이 어떤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기보다는 문제가 터졌을 때마다 더 강력한 채찍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만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쿠팡이라는 한 기업의 일탈행위를 넘어서 한국 플랫폼 산업 전체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백서의 핵심적인 경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전문가들은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한 규제와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말 그대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진단합니다. 생존이요?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국내 시장 점유율만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고 규제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글로벌 경쟁 시대에는 오히려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많아요. 이런 식의 규제가 계속되면 결국 시장에서 영양가 있는 부분은 해외 기업들이 다 차지하고 영양가 없는 찌꺼기만 남겨두고 국내 기업들이 피 터지게 싸우게 될 것이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섬뜩한 경고네요. 네, 그게 바로 규제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플랫폼의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강력하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투자를 줄이고 성장이 멈춘 토종 플랫폼의 빈자리를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공룡 플랫폼들이 빠르게 차지하게 될 수 있죠. 아, 그렇게 되면 결국 더 거대한 자본과 교섭력을 가진 해외 플랫폼 앞에서 국내 소상공인이나 소비재들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결국 규제의 칼날이 보호하려던 대상을 오히려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백서의 전문가들은 플랫폼 산업이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이 아니라고 강조해요.
AI, 빅데이터, 로봇 같은 미래 기술이 집약된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요. 이런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규제 때문에 해외에 넘겨주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 입장에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내 개인정보가 다 털렸는데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땐가? 정부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라고요. 이런 소비자 보호 관점과 산업진흥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고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와 정보 주권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해요. 기업의 잘못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요. 다만 백서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그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장기적인 안목 없이 징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 징벌이요? 네. 예를 들어 유럽의 GDPR, 개인정보 보호 규정 같은 경우는요. 과징금 규모는 크지만 동시에 기업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제시하거든요. 즉,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규제의 방향이 처벌과 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예측 가능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으며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도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한 규제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쿠팡 사태가 바로 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계기가 된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한국 플랫폼 산업의 규제, 글로벌 경쟁, 한미 통상 문제까지 얽힌 아주 복잡한 다층적 사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핵심을 다시 짚어볼까요? 네. 첫째로 3,370만 명이라는 역대급 정보 유출 규모와 이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정부의 초기 진실 공방이 사태를 키운 발단이었습니다. 쿠팡의 성급한 발표가 정부의 더 강경한 대응을 불렀죠. 둘째, 정부는 세무조사, 검찰 수사, 그리고 매출액 기반 과징금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향후 발생할지 모를 퉁상마찰에 대비하려는 전략적 고려가 깔려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플랫폼의 역기능에 집중하고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온 한국의 규제 환경. 이것이 국내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오랜 우려를 현실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입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쿠팡의 편리한 로켓 배송을 사용하는 고객인 동시에 이번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을 느껴야 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편리함과 혁신을 누리는 대가로 우리는 어디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업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우리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켜 해외 기업의 시장을 내주고 결국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딜레마. 이 풀기 어려운 방정식을 두고 청취자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내가 쿠팡의 경쟁사인 아마존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쿠팡의 고객이라면 이 사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이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알아보는 데 좋은 생각의 재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